훈련에 대비해 참호를 파다가 시체를 인근 마을의 노인과 함께 수습, 매장 하는 일을 하네요. 그러면 이제 앞뒤 사건이 있을 것이고, 많이 TNO 수업에서도 많이 다루던 작품이죠. 그러면 이것도 고맙게도 감상 문제가 없어서 부분만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쉽게 답이 풀릴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는 30번 문제를 통해서 이거와 연결시켜 봅시다. 부정적인 방향으로 응고된 기억을 돌이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하는 길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논리가 부정적으로 딱딱하게 응고된 기억을 이제 변환시킨다는 거죠.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편하면 긍정이 됐기 때문에 심리가 안정이 되는 거죠. 심리요법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기억의 재응고와는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는 기억을 재구성하여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부정적 기억으로 빚어진 심리적 불안정에 대응할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정적 응고에 쉽게 말하면 대응하는 방식이 이 상처를 재구성하고 이때 다른 의미와 가치에 대응시키는 거죠. 상처를 다른 의미와 그전에 내가 생각했던 의미와 다른, 그러면 상처는 마이너스 의미를 준다면 이때 다른 의미는 플러스의 의미 가치와 연결시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기억의 재응고하다. 기억을 다시 재구성, 바꾸는 거죠. 재구성. 자, 비문학 독해예요. 독해. 그랬을 때 어쨌든 심리적인 안정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니까. 낙인과 같은 유년의 기억을 성인이 되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했다는 고백에 비추어 보면 이제 이게 계속 간 거죠. 응고된 기억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맞네. 계속됐다고 했으니까요. 제약감과 불길한 예감을 유발한 동인을 추적해 보면 제약감과 불길한 예감이라는 마이너스 정서를 유발한 이유를 추론해 보면 아버지에 관한 기억이 마음의 상처로 남음으로써 나의 심리적인 불안정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나란 인물이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아버지 때문이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그럼 한번 계속 추론해 봅시다. 문장상으로 아버지 빼고는 다 맞는 내용이죠. 줄 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의 행위와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 행위가 이어지며 제시되는 부분을 보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기억을 재응고하기 위한 이들의 노력이라고 한다면 이 줄묶음을 내던지는 노인이나 물사발을 올리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여기 앞에 보면 지금 이 노인은 내가 아니라 분명히 이 우연히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지 이 노인의 행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나는 이 행위 과정 속에서 이 행위 과정을 통해 아마도 내 스스로가 긍정적인 재편, 심리 안정을 가져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나를 위한 노력은 아닐 거라는 거죠. 어머니가 물사발을 올리는 거 이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실제로도 어머니가 물사발을 올리는 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니까 아직 짐은 안 익었으니까 이거 모른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아니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4번 모래밭에서의 어머니의 형상과 사내의 환영이 어우러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에 대한 굳어져 있던 기억이
재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되고 있다. 이것만 배우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내의 환영이라는 건 아버지라는 건 알 것 같아. 그럼 아버지를 이 논리상이라면 아버지로 인한 나의 과거 상처가 요런 걸 계기를 통해서 아직 모르겠지만 긍정으로 바뀌고 안정화된다는 게 이 전체 주제겠죠. 보기가 이거니까. 근데 요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아버지 된 이미지가 유해에 대응되면서 이렇게 유해 요거 어떤 것들 일일이 대응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 파는 시체가 아버지와 서로 연결 대응되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의 정서적 반응에 변화가 생기는 거 이제 긍정으로 바뀌는 거죠. 보면 부정적인 기억을 재구성함으로써 요거 그죠. 심적 안정을 회복해야 한다. 아 됐네요. 그렇다면 결국은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마이너스 과거의 기억이 있었는데 결국 이 유해, 우연히 발견한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이 시체와 아버지의 시체, 아버지의 죽음을 대응함으로써 아버지를 상처를 재구성하고 나는 플러스로 간다 이런 의미겠네요. 요거는 정확히 우리가 요거만 보고는 알 수 없는데 요거는 알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와주면 굉장히 좋죠. 그러면 전체 맥락이 뭔지는 알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부분 바로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 27번은 바로 작년 수능을 똑같이 패러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때 중요한 게 나라는 게 보기에 나온다는 걸 통해서 이게 1인칭이고 무조건 작년 수능 똑같거든요. 1인칭은 곧 서술자다. 1인칭 서술자다. 내가 나오는 순간 나만이 서술자거든요.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거로 봤을 때 2번 보면 나는 담배를 서술자의 주체를 알 수 있는 표지가 분명하게 제시돼요. 그러면 서술자의 주체는 여기 서술자는 이 보기를 보는 순간 무조건 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하게 제시되었단 말은 나라는 명칭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제시되어서 서술자와 지각의 주체가 뚜렷이 구별된다고 했다면 이 지각하는 사람은 나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서술자는 난데 이렇게. 그러면 살짝 가서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문제는 잘했습니다. 나는 분명히 드러났죠. 담배를 피워 물었다. 멀리 메마른 초겨울의 야산이 헐벗은 등을 까놓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사이는 온통 잿빛의 풍경이었다. 빈 현기증이 일어났다. 그 멀리 있는 걸 보면서 내가 현기증을 일으키고 있고 내와 이퀄 내가 멀리 있는 산들을 지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능 패러디한 역시 2번 주체가 뚜렷이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거죠. 아주 문제 이거는 잘 냈고요. 28번 윗글에서 한마디와 비의 한마디의 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죠. 그러면 또 앞뒤를 가면 돼요. 이번에 현대설 고전술이 좋은 건 지문을 다 안 읽고 부분 가도 되는 거고 감상 문제가 없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앞으로 계속 사라져야 되거든요. 감상 문제는 실험 문제이기 때문에. 자, 앞뒤를 보세요. 자, 이제 나는 좀처럼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꺼내지 않게 되었는데 어머니의 변명은 내 마음을 얻지 못했단 말이죠. 앞뒤 보세요. 뜻밖의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그토록 엄청난 충격으로 깊이 남겨진 탓이리라. 그 순간부터 등등등 마이너스예요. 그럼 이 한마디가 계속 나로 하여금 무서운 환영, 나의 어두운 마이너스 과거의 기억을 형성하게 하는 거죠. B는 B. 난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모두 너희 두 놈 때문이니까 자, 한 잔씩 마셔라.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소대장이 병을 기울였고 다른 녀석들도 낄낄대며 한마디씩 보태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그래 어쨌든 너희들은 좋은 일 했으니 천당 가도 되겠다 등등 지금 유해를 수습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긴장감이 내려가는 것이고 앞에는 어머니의 말로 인해서 내가 슬픈 과거의 어두운
기억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이야기에 긴장감이 형성되는 요인이라면 B는 이야기에서 이제 긴장감이 완화, 유예, 시체, 웃으면서 낄낄대는 거니까요. 그럼 쉽게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29번 날짐승과 쑥부쟁이의 엉키핏에 대한 이해로 적절. 이건 아주 잘 냈어요.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앞뒤를 또 보면 되는 거예요. 잘 읽을 필요 없이 이 작품 몰라도 아무 상관없이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게. 그러면 날짐승. 자, 술이 가득 차오른 반합 뚜껑을 나는 두 손으로 받쳐 들었다. 저것바레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저만 치면 사내가 서 있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말하는 것은 저것바레이 때가 되면 돌아온다. 그럼 이때 날짐승이 뭔가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이겠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쓰러져 누워 있을 것인가. 해마다 머리맡에 무성한 쑥부쟁이와 엉겅퀴를 지천으로 피워내며 이제 아버지는 어느 버려진 밭고랑 어느 응답인 산기슭에 무덤도 묘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을 것인가. 그러면 쑥부쟁이와 엉겅퀴 꽃이 무성한 그걸 지천으로 피워내면서 그 피워낸 밭고랑 사이에 아버지는 무덤도 없이 묻혀 있을 것이다. 그럼 이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아버지는 이 말이라면 맥락상 죽었다는 뜻이고 앞에 날짐승이 돌아온다는 건 어머니가 아버지를 살아오기를 바라는 거죠. 아주 잘했어요. 그러면 이때 나에서 연상되는 상황은 밭고랑의 아버지가 시체로 누워 있는 것이고 가에 투영된 염원은 실현 가능성, 돌아오는 실현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죠. 돌아가셨으니 못 돌아오는 거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현대소설은 아주 잘했습니다. 지문과 거의 상관없이 논리적으로 앞뒤로 풀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이죠.